결국 파월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이 시장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단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5%를 돌파했죠. 5% 돌파한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2007년 이후 처음이에요. 2년물이 5%를 돌파하는 바람에 오늘 수익률 곡선 역전이 최대입니다. 81년 9월 이후에 최대 42년 만에 103bp 벌어진 거예요. 2년물과 10년물 차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수익률 곡선이 분명하게 역전됐던 10번의 경우 중에 9번의 침체가 왔죠. 9번의 경기 침체로 인한 타격이 심각하게 시장을 강타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벌어졌던 적은 42년 만에 최대니까 80년도 이후에는, 그러니까 81년부터 80년도 이후에는 처음이란 얘기거든요. 오늘 주제는 미국 예금금리가 지금 말해주는 것이란 제목처럼 사실 미국의 예금금리가 생각하고 다릅니다. 낯선 숫자죠. 그 이유가 실제 미국의 금융시장을 현재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지금 시장에 1월과 2월엔 뭐가 변했는지, 1월 시장과 2월 시장에 다른 게 뭐냐 라는 건데요. 그냥 가까이 있었던 일들로 얘기를 드리는 게 더 가깝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제롬 파월이 이제 설명한 내용 중에서 연설 관련해서 내용 안에 제목에서 또 보이는 것처럼 더 적극적인 긴축이 향후에 진행될 것처럼 또는 그렇게 시장이 받아들여 버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3월 FOMC 때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라는 거를 볼 때 25bp만 올린다는 게 압도적이었다면 오늘 이 기자회견이 나오고 나서는 50bp 올린다는 게 압도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전에는 25bp가 훨씬 더 큰 확률이었다면 지금은 50bp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변화들이 사실 조금 약간 차이들은 있지만 그런 식의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어제 있었던 오늘 아침에 끝난 요 사건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근 한 달간 일어났던 1월 달에 이제 좋았던 시장 말고 2월에 나타난 지표들이 시장을 변화시킨 듯한 뭔가 분위기가 반전된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제롬 파월에 의해서 확인된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사실은 50bp에 대해서 일축해 줄 줄 알았는데 50bp 인상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50bp를 오히려 꺼내 들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고 결국 파월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이 시장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단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단기 국채 금리는 여기선 2년물을 말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5%를 돌파했죠. 5% 돌파한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2007년 이후 처음이에요. 2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한 건 2007년 이후 처음이니까 그동안의 금리 흐름 보시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렸던 금리를 금융위기 때 내리고 나서 최고로 올렸던 2018년도 12월 달에도 3%밖에 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금리가 작년도 연말에 10월 달에 한번 고점을 찍었는데 다 내려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듯이 더 고점을 찍어버린 거죠. 5.0을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2년물 금리로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것만 그러냐? 전기간 금리가 다 오르고 있고요. 다만 10년물만 어제보다는 좀 떨어진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물들은 조금은 다른 흐름을 갖고는 있지만 이건 어제 얘기고요. 그동안 3월이 시작하고 또 2월 중간부터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사실상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는 어제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쳤지만 전반적으로 2월에 발표된 지표 이후에 시장의 최종금리 전망이 5.65%까지 올라가는 이거는 좀 많이 낯서고 특이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굳이 연준의 그런 어떤 그 코멘트들을 무시하고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듯이 작년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돼 왔어요. 여기 보시면 페드 피봇이라 그래서 최종금리 전망을 연준 이사들이 나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더 시장은 낮게 평가를 낮춰갔었는데, 거기다가 올해 들어서 2023년도에는 금리를 2번 이상은 인하할 걸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면 최종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2월 들어서 올해 이제 3월 지금 와서는 5.65까지 최고입니다. 현재 최종금리 전망으로는 5.65니까 사실 지난번 12월에 점도표나 이런 S&P 같은 데서 전망했던 거에 비해서는 50bp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사실 연준의 일반적인 의견보다도 더 높게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정도예요. 이런 변화들이 제롬 파월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진 한 달 가까이 동안에 2, 3주 동안에 진행된 얘기죠. 이런 변화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물이 5%를 돌파하는 바람에 오늘 수익률 곡선 역전이 최대입니다. 81년 9월 이후에 최대, 42년 만에 103bp 벌어진 거예요. 2년물과 10년물 차이가 역전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시다시피 원래는 10년 금리가 더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2년 금리가 10년 금리보다 1%가 더 높아 있는 상황? 이 상황은 정상은 아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역전이 과거에 있었지만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중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수익률 곡선이 분명하게 역전됐던 10번의 경우 중에 9번의 침체가 왔죠. 9번의 경기 침체로 인한 타격이 심각하게 시장을 강타했었기 때문에 이 침체 그 역전이 간단치 않은데, 더군다나 이렇게 벌어졌던 적은 42년 만에 최대니까 80년도 이후에는, 그러니까 81년부터 80년도 이후에는 처음이란 얘기거든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공포와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나타난 현상들이 그럼 과연 이제 어떤 거를 가져왔느냐라는 설명을 해야 하는데, 우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롬 파월의 이런 그 설명이 앞에서의 변화를 뚜렷하게 확인해 준 거였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골드만삭스 같은 이전에 훨씬 더 그 시장의 의견과는 좀 다르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금리 인상을 상당히 약하게 봤던, 그러니까 25bp 2번만 더 인상하고 끝날 거라고 봤던 골드만삭스가 결국에는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의 그런 코멘트를 듣고서는 최종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이 골드만삭스도 인정을 하는, 그래서 50bp 인상을 이제 테이블 위에다가 놓고, 아직은 25bp 인상 예상을 유지는 하지만 위험이 50bp도 올릴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하면서 3월 점도표에서는 중간값이 5.1이 아니라 5.5에서 5.75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한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점도표는 1년에 4번 나와서 1월에 나오고 3월에 이제 다음 나오게 되는데, 3월 달에 나올 때 이제 이 연준이 올해 안에 최고값을, 터미널 레이트를 더 올릴 거를 분명히 이제 표현할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그 정도가 5.5에서 5.75, 아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5.65가 바로 이 정도인데, 이렇게 아마 점도표를 변경할 거라고 골드만삭스도 오늘 이제 제롬 파월의 연설 이후에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그 최종금리 예상도 마찬가지 그것을 따라서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제프리 건들락이라고 더블라인 캐피탈을 옛날 채권왕으로 보이는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도 CNBC 인터뷰 통해서 2년물 금리가 지난 2월 2일 이후에 90bp 올랐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21일 거래일 동안 매일같이 4bp씩 올랐다는 얘기와 같다. 그럼 하루에 4bp 오르는 것도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21일을 올랐다는 뜻이다. 이거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드가
이념물 금리를 추적한다는 거를 고려할 때 이달 말 25bp 인상 확률은 희박하거나 거의 없다고 본다.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더 높게 나오거나 예상대로 나오면 아마 25bp 확률 자체도 없어져 버릴 거다. 그러니까 50bp를 확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완화적인 예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던 골드만삭스나 제프리 건들락 같은 사람들이 이 최근의 사태를 통해서 나는 의견을 바꿔야겠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변화가 왔다는 거죠.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제롬 파월이 오늘 작년도에 잭슨홀 미팅 때 갑자기 쇼크 발언을 한 것처럼 그렇게 시장에 그냥 그 갑작스런 그런 게 아니고 지나간 거의 두세 주 동안 시장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어떤 우려감에 대한 확인을 해준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얘기인 거는 분명히 맞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이 확정적이고 강력하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면 별로 사실은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셨겠지만은 그냥 하나하나 짚어보면 5가지 정도를 제롬 파월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다. 2월 달에 나온 그 CPI하고 나중에는 이제 PCE도 나왔지만은 생산자 물가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롤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다. 궁극적인 금리 수준은 이전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종금리가 원래 1월 달에 그 발표했던 점도표 기준상 5.1이었다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 데이터가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만약에 가르친다면 사실 지금 연준은 계속해서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데이터 디펜던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 이게 미리 결정하는 거는 포워드 가이던스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수년 동안 또 연준이 거진 20-3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켜왔던 어떤 부분이 뭐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시장이 먼저 예상하게 해주겠다. 가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임했던 사람이 제롬 파월이에요. 왜냐하면 옐런은 예전에 그린스펀 같은 사람은 늘 말하지만 자기가 말 잘했다고 칭찬할 때 자기가 FOMC 의사록은 아니고 그 성명서를 읽을 때도 자기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장이 이걸까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자기가 잘 말한 거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버냉키는 조금 더 설명하려 했고 옐런은 오히려 기자회견을 2번에 1번은 하려고 했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란 말을 도입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사실상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은 옐런이기도 하지만 또 유로존 같은 경우는 크리스 나가르드 같은 둘 다 여성이네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에 속하는데요. 마리오 드라기네요. 마리오 드라기는 그런 사람이고 옐런도 그거에 어떤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조차도 FOMC 2번에 1번 정도 인터뷰를 했다면 제롬 파월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매번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매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제롬 파월은 사실은 비둘기 대표적인 그러니까 비둘기 파월이라고 불릴 만큼 떨어졌다가도 제롬 파월의 어떤 성명서 발표 이후 2시에 하는 기자회견 때 주가가 올라간 적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는 게 이 제롬 파월에 있어서 아주 그런 어떤 중요한 거였다면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번에도 앞으로 두 개의 더 중요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3월 FOMC 때까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더 긴축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50bp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은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길 바랬지만 아예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50bp 인상을 꺼내들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평가에서는 가장 충격적이었다라고 봐야겠죠.
세 번째는 1월 경제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둔화 추세가 부분적으로는 반전됐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반대로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중에 일부는 계절에 맞지 않은 1월의 따뜻한 날씨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죠. 이게 뭐 이런 50만 개가 넘어가는 그런 고용지표는 아마도 올해 1월에 따뜻한 날씨, 상대적으로 작년 12월에 폭풍우가 오는 그런 급격한 날씨 때문에 채용이 잘 안 됐다가 1월에 한꺼번에 돼서 따뜻한 날씨를 반영해서 많은 것들이 더 많이 반영된 거를 일정 부분 그렇게 봐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의 폭으로 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좀 높다는 거를, 예상보다 높다는 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히려 지난번에 디스인플레이션을 12번이나 뭐 말을 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유행어로 만든 사람이 말한 것 치고는 아주 강한 얘기를 했고, 네 번째는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 조짐이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제롬 파월이 지금 현재 시장에다가 의사소통 해놓은 내용이죠. 뭐냐면 자기는 인플레이션을 3개로 나눠서 본다. 상품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그 상품 인플레이션을 뺀 주거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 나머지 서비스 인플레이션 중에서,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나머지 부분, 세 번째는 주거비를 제외한 그 근원 서비스 물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 제롬 파월은 계속해서 이 근원 서비스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죠. 그 근원 서비스 물가를 구성하는 가장 큰 그 팩트는 고용이죠, 고용. 그래서 사실은 제롬 파월은 고용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이제 관점을 높중해 놓은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에서 자기는 디스인플레이션 조짐이 거의 없다고 본다.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죠. 그다음에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극도로 빡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 언급한 1월의 경제지표, 2월 달에 나온 지금 최근에 시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경제지표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월 CPI가 예상보다 뭐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6.2 예상이었는데 6.4가 나왔죠. MOM으로 보면 더 올라간 게 됐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줬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거기에 생산자 물가까지도 PPI까지도 더 올라가서 시장 예상 0.4였는데 0.7이었고 이때 쇼크였죠, 거의. 그래서 사실은 YOY로도 상당 부분 6.0이니까 굉장히 높은, 여전히 그 예상외로 생산자 물가도 높아서, 생산자 물가는 사실 시차를 두고 CPI에 반영되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PPI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왜곡이 좀 덜한 편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얘가 오히려 쇼크를 줬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PC, 결국 마지막에 나온 PC에서도 0.6%가 증가함으로 해서 사실상은 굉장히 좀 충격을 줬던 그런 지표들이 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끼쳤던 것, 사실인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롬 파월이 강조하는 근원, 그 다음에 PC 이런 쪽에서 보면은 32개월 계속해서 CPI, 근원 CPI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시장의 관점은 상품 물가는 이미 디스인플레이션이 현저하다라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라고 보고 있는데, 82년 이후 서비스 물가는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상당한 충격을 줬었던 거죠. 왜 그랬냐? 그 서비스 물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였냐라고 봤더니 주거비와 임차료였다. 주거비가 7.88%, 임차료가 8.56% 올라서 사실상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많은 부분을 주거비, 임차료가 끼쳤다라는 거를 또 많이 제시해 줬었고, 그런 면에서 임금은 이제 고용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 제롬 파월이 중요시하는 그쪽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봤을 때 실제 임금은 사실 실질적인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뺀 임금이니까, 임금이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빼고 계산하는 거긴 한데, 실제로 임금 지표에 관련해서는 실제 임금은 감소를 했지만
그 시간당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높지 않은 반면에 임금 상승률은 임금을 상승한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를 좀 줬던 그런 모습이었어.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는 1월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월달도 25bp가 아니라 50bp를 확정 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는 더 올라가고, 물가는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